프리한 여자들의 OTT Free Talking. OTT 터는 여자들의 자유수다. OTT Free Talking. 안녕하세요. 하와이 이모 체리복지입니다. OTT 프리토킹 제40회 시작합니다. 오늘 다룰 작품은 Everything, Everybody, All at Once. 에브리바디 아니에요. 에브리웨어. Everybody 아니야? 나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작품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인데요. 비교적 저예산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봉하자마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2023년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7개 부분 작품상, 감독상, 여우조연상, 나무조연상, 각본상, 편집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도 이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여기 에에올이라고 할게요 이제. 예, 이 에에올의 조이처럼 누군가의 딸입니다. 스미리 인사해 주세요. 나 조이구나 오늘은. 네, 네. 스밀입니다. 네, 소년의 시간 이후로 오랜만인데요. 그동안 무엇을 사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내가 사는 것 해보겠습니다. 스미리 그동안 무엇을 사서 어떻게 살고 있었나요? 제가 소년의 시간 때 전 뭐 샀었죠? 아니 왜냐면 제가 올해 들어와서 좀 다짐 아닌 다짐을 한 게 새 옷을 사지 않겠다. 사도 그 중고를 사거나 당근을 하겠다라고. 그때도 당근 한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반년이 지났고 정말 옷을 사진 않았어요. 당근에서는 사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새 옷을 사지 않았어. 네. 그러다가 오랜만에 새 옷을 샀는데 잠옷을 샀어요. 뜬금없이. 예, 저도 잠옷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잠옷을 샀습니다. 네, 원래 여름 잠옷을 제가 잠옷을 사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다가 막 입는 티셔츠들을 한 번 다 버리고 나서 여름에 입을 잠옷이 없어서 한 번 체리복주가 준 적이 있었고요. 면티를 줬죠. 면티 한 3개를 주셨나? 그거를 맞아요. 되게 잘 입고 지금도 잘 입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잠옷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너무 오랜만에 의류를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 후기만 보고 후기에서는 자기 사이즈보다 하나 작게 사야 된다. 그렇게 누군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잠옷은 무조건 크게 사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 판단력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작게 샀더니 진짜 작은 거예요. 근데 이미 빨래를 한번 돌렸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처음 그거를 입고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답답해서? 실패했습니다. 쇼핑을. 다시 당근에 내놓겠네요. 아까워 누굴 주면 좋겠는데 저보다 그래요? 작은 누구 생각 좀 해주세요. 누구 줄만한 사람 있는지. 부채 그만 붙여주시겠어요? 부채를 왜 마이크에 붙입니까? 죄송해요. 선생님보다 작은 사람이 좀 아니 선생님이 키는 크지만 좀 얄싹해 하셔가지고 좀 어렵겠는데. 저는 잠옷은 무조건 엑스라지 사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을 왜 그랬는지. 근데 최근에 제가 사고 싶은 잠옷이 L 사이즈밖에 없어서 다 품절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L 사이즈 샀는데 할인도 하길래 근데 제가 좀 요즘에 살이 빠져서 L 사이즈도 괜찮긴 하더라고요. 괜찮았어요? 네네. 네, 저는 티켓을 사서 극장 티켓을 사서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를 봤습니다. 그 1984년 작품인데요. 그렇게 됐어요? 41년 전 작품인데 그렇게 오래전 작품인데도 기후 위기를 앓고 있는 요즘에 너무 딱 들어맞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인간이 지구를 괴롭히고 망가뜨리지만 지구는 그래도 살아간다. 인간만 위험하다라는. 정말. 그쵸. 지구는 괜찮아. 인간만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경각심을 일으키는 작품이었고요. 여러분들도 6월 25일 날 개봉했으니까 극장에 그래도 조금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을 극장에서 본 거는 처음인 거 아니죠. 왜냐면 이런 옛날 작품은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런 거는 저도 극장에서 봤는데 나우시카 뭐 이런 작품들은 옛날 작품들은 극장에서 처음 봐서 되게 좋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약간 걸리는 거는 아무래도 1984년 작품이다 보니까 요즘 같으면 그렇게 묘사를 안 할 것 같은데 이 남성 팬들을 위해서 엉덩이를 보여준다거나 가슴골을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여준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훌륭한 작품입니다. 하야오 작품 중에 그런 그 장면이 그래도 없는 편인데. 네, 맞아요. 없는 편인데 이게 예전에 일본 만화들이 좀 많이 팬 서비스를 위해서 지금도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네. 없어도 되는 장면 같은 것들이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놓고 예전에 뭐 드래곤볼 같은 그런 만화들은 코믹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그랬고 뭐 저희가 예전에 많이 봤던 H2 그 아다찌 만화라고 하는데 그런 만화에서도 사실 뭐 보너스 페이지로 막 팬티가 보인다거나 이런 거를 약간 예전에는 좀 많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요즘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최근에 그 이효리가 다시 서울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유재석이 하는 핑계고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예전에 방송할 때랑 지금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자기가 좀 많이 가르쳐 달라. 많이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예전에는 옳았지만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다른 지금은 틀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지적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예전에 패밀리가 떴다 뭐 이런 거 자기 예능할 때 남녀 혼숙을 했었다 막 이런 거 요즘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혼숙할 때 여자 옆에 누가 잘 거냐 맞아. 이거 뭐 게임에서 정했었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정말 용납될 수 없는 어떤 환경에 왔고 뭐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내가 사는 것. 에올은 2022년 10월 12일에 개봉했더라고요. 미국보다 우리가 조금 늦게 개봉을 했더라고요. 이때 저희가 OTT 프리토킹에서 가을을 맞아 멜로 영화를 하려고 하면서 어떤 영화가 좋을까 하다가 저희 단톡방에서 뚝딱이가 에어를 추천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기억나요. 기억나죠. 네. 그래서 제가 박풀고갱이랑 둘이 보러 갔거든요. 네, 보고 오신 것도 기억나요. 네.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 멜로 드라마라고 하지 않았어? 뚝딱이가 추천할 뚝딱이가 때 멜로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멜로인 줄 알고 가서 봐서 너무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 이번에 볼 때 멜로로 봤어요. 예, 그러고 이번에 보니까 또 뭐 멜로라고 하면 멜로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포스터를 보니까 화양연화를 오마주한 포스터라고 하더라고요. 뚝딱이가 그 포스트를 보고 멜로 영화라고 저희한테 추천하지 않았나. 그때 저희는 사랑하면 누구나 제약이 된다와 우리도 사랑일까 요 두 작품을 다뤘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화양연화를 좀 느끼셨어요? 그 여러 우주의 에블린이랑 그 웨이먼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쿵푸 배우로서 이제 성공한 에이블린이 나오는 그 장면의 그 느낌이 느낌을 그 홍콩 멜로 영화의 느낌을 표현을 한 걸 가지고 그 오마주했다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오마주를 한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왕가희 감독의 그 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감독들이. 근데 그래서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죠. 근데
의문? 저한테는 저한테 의문에 일패하셨는데 저는 네. 좀 몰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딴 데 너무 집중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화양연화에서 그 영화를 볼 때 느낀 감성과 이 영화에서 느낀 그 감성이 너무 저는 다르다고 느껴서 그걸 아예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근데 양자경도 화양연화 그 버전의 포스터를 너무 좋아했다고 하고 그래서 로맨틱하다고 하면서 자기의 SNS에 올렸다고 로맨스 합니다. 많네요. 네. 네, 간단하게 영화를 요약해보면 미국의 이민을 와 세탁소를 운영하던 에블린은 세무조사, 이혼, 딸의 반항 이런 여러 가지 아버지 돌봄까지. 맞아. 홍콩에서 아버지가 오셔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있죠. 이런 생활의 무거움을 지대로 느끼면서 견디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멀티버스로 점핑하면서 수많은 에블린에 접속하면서 비록 사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스미리가 추천을 해서 저희가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추천 이유? 네. 먼저 그 예전에 최리복주가 보고 와서 했었던 말이 이게 멀티버스 영화고 보통 멀티버스에서 그 주인공 어떻게 보면 영웅인 주인공의 캐릭터가 좀 이 고정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뭐 정말 신묘한 능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뛰어난 두뇌를 갖고 있다거나 그런 엄청 건데 강한, 엄청 막 파워가 세거나 그러는데 그때 최리복주가 한 얘기가 근데 여기서 아무리 점핑을 해도 그런 능력을 갖추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우선.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올해 4월에 봤는데 그 저희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한 2주 정도 그 집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연차를 내고 집에서 간병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저희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근데 그 돌봄이 쉽진 않았는데 그 엄마 주무시러 이제 방에 들어가고 밤늦게 언니랑 이 넷플릭스 영화를 하나씩 봤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본 게 이 영화였는데 좀 이게 이 분위기가 무겁지 않게 좀 재밌는 걸로 보자 하고 골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여기서 다루는 그 B급 그 감성이랑 유머가 너무 저한테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막 재밌게 봤고 언니도 저희 언니 굉장히 좀 이렇게 예민한 편이거든요. 어떤 그 작품에 대해서. 근데 또 되게 재밌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봤고 그리고 이 영화 속에 에블린한테 잠시 제가 빙의가 돼서 같이 위로도 받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거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좀 힘을 준 영화여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제가 보고 와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이 멀티버스의 다른 주인공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에블린들보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영화였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여기 에블린이 나중에 막 멀티버스의 다른 에블린과 접속을 할 때 보면 쿵우를 엄청나게 연마해서 영화 배우가 되는 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또 자기 남편인 웨이먼드가 거기선 또 거부가 되어 있어요. 엄청 돈을 전 남친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좀 딴 얘기인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일본 드라마 중에 브러쉬업 라이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는 계속 생을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막 계속 여러 번 다회째 사는 그런 이야기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1회째의 인생에서
만났던 남자친구를 꽤 오래 사귀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친구한테 5만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 정도죠. 50만 원도 빌려줬는데 못 받았고, 왜 그러냐면 그 남자가 도박에 빠졌어. 50만 원도 못 갚아? 그런 찌질한 남자였던 거야. 자기랑 별로다. 오래 사귀었는데. 네. 그래서 두 번째 생에서는 그 남자랑 안 사귀어요. 네. 안 사귀었더니 이 남자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100억대 사업가가 된 거야. 나 때문이었나? 그래서 계속 나 때문이었나? 또 재밌는 게 세 번째 생에서는 그러면 이제 100억대 사귀어볼까? 자산가가 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사귀어볼까? 그러면 도박에만 안 빠지게 하면 돼. 그래서 계속 잔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도박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남자가 좀 못 견디고 진짜 짧게만 사귀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 남자가 90억대 자산가한테 10억이 깎였어. 그러니까 계속 나 때문이 많네. 나 때문에 문제가 내 있었구나. 갑자기 그게 좀 생각났습니다. 왜냐면 웨이먼드가 너무 거부가 돼버려서. 네. 거부가 됐는데 아무튼 그 삶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주제로 그 삶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에블린이 살고 싶었던 삶의 모습 중에 하나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우주에 에블린 또한 뭔가 그 갈증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작품 속으로 고고고. 영화는 원형 거울 속에 비친 에블린과 그의 남편 웨이먼드 그리고 딸 조이가 함께 노래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노래방 기기를 에블린이 들여놔서 아마도 그 노래방 기기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거울 속의 그 모습이 사라지면서 영수증 더미 위에 더미를 정리하는 에블린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후에 막 엄청나게 어지럽게 인물들이 소개가 됩니다. 뭐 초기 세팅이 너무 어지러워서 저는 사실 영화관에서 처음 볼 때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네. 그때 인물 초기 세팅이 들어오는데 웨이먼드 되게 무능력하고 네. 사람은 정말 좋아 보여. 네.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네. 내 얼굴을 좀 쳐다보면서 얘기해줘. 네. 뭐 이런 사람은 정말 좋아 보이는데 네. 무능해 보이고. 그리고 딸 조이는 레즈비언인데 네. 애인인 베키와 집으로 왔죠. 그리고 할아버지 그러니까 에블린의 아버지죠. 아버지 공공은 또 좀 몸이 안 좋아서 휠체어에 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에블린은 딸의 어떤 성적 정체성을 좀 인정을 해주는 척 겉으로는 해주지만 속으로 진정으로 인정을 못해서 아버지한테 얘가 레즈비언이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하죠. 초기 세팅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그 첫 장면의 그 원형 거울 씬에서 확 바뀌면서 그 영수증 나오는 그거 처음에 볼 땐 몰랐는데 저 멀티버스를 얘기하는 거구나. 맞아요. 그 베이글 동그란 거. 그리고 그 원형 거울이 이게 계속 심심찮게 나오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 굉장히 큰 식탁인데 그 큰 식탁을 다 그 에블린이 일하는 막 이것저것 다 쌓여 있고 영수증 쌓여 있고 나중에 밥 먹을 때는 아버지는 저 귀퉁이에서 먹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그 뒤도 엄청 막 혼잡해. 막 그 빨래방에 이제 또 따로 세탁을 맡기는 손님들 그 세탁 짐도 막 이렇게 세탁기 위에 쌓여 있고 계단에 너무 진짜 심란하고 또 그 체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남편은 좀 못마땅하고 내가 보기에 못마땅하고 딸도 마음에 안 들고 아버지랑도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에블린이.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아버지가 에블린한테 여러 차례 좀 상처를 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맞아. 저는 에블린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부담. 불안과 부담을 이제 가득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그 빨래방에 오는 손님들도 뭐 다들 마음에 안 들어. 막 어떤 아저씨 와가지고 맨날 찝쩍거리고 자기가 쓰는 향수가 내 전부인이 쓰던 향수랑 같다는 너무 둥. 짜증나 그런 얘기하는 거. 그리고 어떤 그
중동 언니인가요? 이게 머리 이렇게 길고 강아지 데리고 다니는 언니가 와가지고 세탁물 찾는다고 하니까 약간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분 같은 그래요? 느낌인데 스페인 난 그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네. 아무튼 동양인이 아닌 언니가 그렇게 세탁물 찾는데도 막 사실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통화하느라고 또 되게 굉장히 정신 사납고 너무 정신 사납어. 이 감독 중에 이 감독이 다니엘 칸이랑 다니엘 좀 이름이 어렵던데 사이너트 다니엘 사이너트 이 두 분이라서 다니엘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니엘 칸이 이 에블린의 캐릭터를 설정하면서 ADHD를 좀 떠올렸대요. 그래서 ADHD를 공부를 하면서 내 증상이랑 똑같은데 뭔가 정리 안 돼 있고 신경은 다 쓰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ADHD 판정을 받았고 네 그래서 처음으로 알았고 그리고 뭐 좀 치료에 들어갔다라고 그런 인터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여튼 좀 정신은 없었고 그리고 누구한테 의지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힘들면 누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 에블린 눈에는 다 자기가 챙겨야 되는 사람들처럼 다 보이지. 손이 가는. 다 손이 가지. 자기만큼 뭐 이렇게 문제를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그 공공한테 조이의 애인인 베키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조이가 중국어로 애인을 뭐라고 하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머뭇거리고 있을 때 에블린이 그냥 가장 친한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는 아직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차를 타고 화가 나서 가버리려고 하잖아요. 네. 이때 에블린이 뭐라고 좀 따뜻한 말을 건네려고 하다가 너 살쪘네? Getting fat. 너 살찌고 있네? 이러면서 야 음식 좀 좋은 거 챙겨 먹어. 건강한 거 좀 먹어. 좀 건강한 거 먹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폭발하잖아요. 네. 이거 어땠어요? 저는 사실 우리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저희 엄마가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엄마랑은 그 친한 편이어서 별로 이제 공감 안 되는데 아마 저희 언니가 공감할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다른 잔소리를 뭔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방 좀 치워라라든가 아니면 뭐 일찍 자라, 뭐 아니면 일찍 일어나라, 뭐 이런 되게 소소하면서도 그 사람을 좀 한심하게 보는 게 확 느껴지는 그 말들. 그 중에서 살쪘네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여튼 그랬던 장면이었고요. 여기까지 이제 도입부 프롤로그에 해당되는데 이후에 영화는 3부로 그 아예 자막으로 뜨거든요. Everything 1부, 2부 Everywhere, 3부 All at Once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1부 Everything이 뜨면서 세무서에 가죠. 세무서에 가는데요.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 못 느꼈는데 두 번째 보니까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뜰 때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식탁, 그 큰 식탁에 영수증 더미 앞에 그 에블린이 앉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신기하더라고요. 네. 여튼. 장면이 바뀔 때마다 아무튼 시작되는 그 장면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탁소에 필요한 어떤 세무조서에 필요한 영수증들이잖아요. 네. 그 누구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세탁이라는 게 삶의 때를 없애는 거잖아요. 누가 또 그렇게 멋있게 표현했어요. 우리 김혜리 기자님이. 네. 네, 김혜리 평론가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살면서 누구나 정말 귀찮고 하기 싫고 어렵고 힘든 그리고 살면서 꼭 해야 되는 거가 이제 세금이라는 거죠. 세금 문제라는 네. 거. 이제 그런 거를 잘 응축적으로 담아낸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혜리 기자님 네. 훌륭하십니다. 아니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동양인들이 그 미국에 이민 가서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세탁소. 네, 세탁소나 그 슈퍼마켓이라고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빨리 시작할 수 있고 금방 숙련할 수 있는 거여서 그렇겠네요. 그래서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현실적으로만 봤네요. 그리고 텍스 문제는 누구나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왜냐면 그때그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저 영수증 왜 저렇게 구분 못하고 있지? 그때그때 정하면 되는데. 그게 저도 사실 그쵸, 이해가 안 됐는데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경비 처리되는지 안 되는지 한 10몇 년은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근데 아직까지 못 한다고? 혹은 기장료 그 일반 사업자 한 3만 원이면 우리나라에서 그 3만 원이면 해주시거든요. 네. 미국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미국은 비쌀 것 같네요. 그래도 그보다 2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되게 단순한 거여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미국은 세무조사가 엄청나게 파워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무조사 잘못해서 막 진짜 파산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영화에도 그런 장면들이 꽤 네. 나오는 거 보면 이 세무조사가 생각보다 미국인들한테 엄청나게 좀 힘들게 느껴지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뭐 영수증 더미를 네 저희는 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네 저희는 그 결의서라고 하냐 그 지출 결의서도 잘 쓰고 이러니까 네 여튼 그래서 1부는 구세청으로 향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웨이먼드와 아버지 공공을 혼자 네, 둘 수 없으니까 예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에블린이 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웨이먼드가 네. 이분이 연기를 잘하시는 게 너무 잘해. 아니 안경을 벗었을 뿐인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 네, 아니 음성도 바꾸시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 키호이 칸이라는 배우인데 저는 사실 나이가 좀 되니까 이분을 알아요. 인디아나 존스 2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인디아나 존스라고 아마 개봉된 영화에서 너무너무 귀여운 어린 친구로 나왔던 배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인기가 많아서 너무너무 귀여워서 구니스라는 영화에도 출연하고 이랬던 배우인데 이 배우가 막 지금 몇십 년 지났죠? 네. 갑자기 이제 중년 이상의 아저씨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네. 그동안 연기를 안 했대요. 그러셨대요. 근데 계속 이제 무술은 연마했다고 하시는데 뭐 무술 감독, 뭐 코치 이런 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배우들. 이분이 베트남에서 화교, 베트남에서 사는 중국계 화교였던 거죠. 중국계 베트남인, 네 이랬다고 하는데 근데 연기를 너무 잘했어서 깜짝 정말 놀랐어요. 잘하시고 왜 이렇게 멋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양자경이 배우로 나오는 그 네, 세계에서는 그 우주에서도 너무 멋있어요. 아니 머리형이랑 좀 바꿨을 뿐인데 네. 너무 갑자기 멋있어 네. 보이더라고요. 네. 연기를 잘하시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양산을 네. 펴면서 CCTV를 가리고 에블린에게 헤드셋을 씌우면서 주마등이라고 보통 하죠. 네. 그걸 하니까 막 에블린의 이제 과거가 나오는 거잖아요. 출생을 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웨이먼드 어릴 때. 만나서 연애를 하고 아버지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고 미국에 와서 애를 낳고 막 이런 게 막 쭉 지나가잖아요. 이때 보니까 아버지가 에블린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딸이라서 마음에 안 들었어. 네, 맞아. 그 대사 있었는데 뭐 안타깝지만 딸입니다라고 했나요? 의사가? 모르겠어. 뭐라고 했는데 여튼 네, 그래서 그 태어나자마자. 짧은 순간에 우리는 그걸 느낄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에블린도 아버지한테 정말 인정받고 싶은 딸인 거예요. 지금 내가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라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상황. 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양산 있잖아요. 양산을 누가 얘기해 주던데 거기에 양산 무늬가 베이글 동글동글동글 물방울 무늬긴 했는데 그것도 그 베이글 베이글인가요? 모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디어드리 국세청 직원인 디어드리한테 가잖아요. 제이미 리 커티스. 저는 이 배우를 뭐 완다라는 이름의 물고기 그다음에 이름이 하여튼 너무 미인이었어요 예전에. 그러시구나. 키도 엄청 크시고 몸매도 너무 좋으신 완전 미인이었던 배우였는데 여기서 갑자기 할머니 뚱뚱한 할머니가 되신 거예요. 그것도 분장이죠? 몸 분장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근데 막 그 배 나오고 네, 네. 막 그리고 그 노란색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 빨간색 그 태에 안경에 정말 좀 무섭더라고요. 저 사람이 누가 봐도 빌런이구나. 빌런 같죠. 그리고 네. 막 진짜 피도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네, 공무원. 네. 얄짤없는. 그런. 얄짤없는 공무원 같고 이분이 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분이 영수증에다 동그라미를 막 네, 베이글 모양의 동그라미를 막 그리면서 아니 대체 세탁소에서 왜 노래방 기기를 비용으로 내냐 말이 되냐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일을 잘하시는 분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찾아냈어. 잘하셨어. 이제 막 이런 상황에서 양자경이죠. 에블린은 집중을 못합니다. 지금 멀티버스 점핑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청소함 임시 우주가 생긴 청소함으로 가서 웨이먼드 알파 우주에서 온 웨이먼드가 나 알파 우주에서 왔고 그 우주에서 너는 과학자였는데 이런 버스 점핑을 네가 개발했다. 네가 개발한 그의 문제를 일으켜서 거대한 악이 이 세상을 혼돈으로 빠뜨렸다. 있다. 그래서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막 이런 설명을 하죠. 그래서 얼토당토 안 하는 설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듣기에는 네, 네. 말씀하세요. 왜? 어떨 것 같아요? 나 그런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는 게 너무 그 지긋지긋하고 불안밖에 없을 때 아니면 너무 지루할 때 어릴 때는 가끔 상상했었던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어떤 다른 존재라면이라든가 내가 그 세일러문이나 어떻게 변신을 딱 하면 이제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면 좋겠다라고 어릴 때는 상상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중년의 에블린한테는 그거 역시 너무 이제 피로했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블린이 그 얘기 하잖아요. 멀티라며 다른 에블린한테 말해. 나는 그냥 여기 누워 있을래. 나한테 얘기하지 마.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알고 보니까 그 악의 세력이 이름이 좀 웃깁니다. 조 네. 부투파키. 네, 그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볼 걸 그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나 찾아보면 클립으로 넣겠습니다. 조 부투파키. 인데요. 알파 우주에서 버스 점핑을 개발한 에블린이 점핑 훈련을 너무 가혹하게 시키는 바람에 이제 그 딸의 모습이잖아요. 조이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조부 투파키가 너무 극단으로 몰아붙이는 바람에 흑화됐죠. 네, 이 조부 투파키를 물리칠 수 있는 인물이 에블린 뿐인데 그 이유는 이게 좀 슬픕니다. 네. 아까 저희가 서두에서도 좀 얘기했지만 에블린이 이루지 못한 목표와 버린 꿈 그리고 실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패한 에블린이라서 다른 인생으로 가는 길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더 많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수많은 우주의 에블린이 많다. 능력을 내가 지금 습득할 수 있는 거야. 네. 그거를 이제 버스 점핑이라고 하는데 그 버스 점핑을 할 때 아까 뭐 처음 버스 점핑은 신발을 거꾸로 왼쪽 오른쪽을 다르게 신는다거나 뭐 이런 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하지 엉뚱한 짓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은 근데 저게 뭔지는 알 것 같은 한번 궁금해 봤을 것 같은. 그래서 너무 그 멀티 점핑을 할 때, 그 버스 점핑을 할 때, 주인공들이 버스 점핑을 할 때, 막 미치겠어!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책상 밑에 있는 남이 씹다가 붙여놓은 껌을 씹는다거나, 뭐 챕스틱을 먹는다거나, 그거 뭐 아니면 그거 보면서 저는 챕스틱이 그래도 이제 입술에 바르는 거라서 먹어도 괜찮긴 하구나 그 생각을. 네. 뭐 그 얘기 하잖아요. 립스틱을 정말 많이 먹는데 그중에 남자들도 많이 먹는다. 키스를 하기 때문에 뭐 이 얘기를 하는 어떤 우스갯소리를 들은 죄송합니다. 여튼 뭐 챕스틱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또 화장실 유모로 엉덩이에 뭐를 넣는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B급 유머를. B급 유머를. 예. 그래서 저도 거기서 그게 좋진 않았.
거기서 이탈하는 분들도 네. 좀 있다고 들었는데 이 다니엘즈 이 감독들 두 사람들이 그런 유머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전 제목이 스위스 아미맨인가? 그런 건데 그거는 시체가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시체가 스위스 아미맨이 그러니까 저희가 스위스 커터 있잖아요. 네, 그 네. 안에 뭐든 다 되잖아요. 네. 손톱깎이도 되고 가위도 네. 되고 뭐 다 되는 칼도 것처럼 되고, 네. 그래서 뭐 그 시체가 뭐든 다 되는 그런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막 근데 거기는 더 힘들대요. 끝까지 보기가. 네. 더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유머를 B급 유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뭐 다들 공감하시던데 손가락 그 사이를 종이로 베는 것 그것도 4번 베야 하는 거.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실 시스로 베기는 쉽지만 또 그걸 일부러 하기는 엄청 힘들잖아요. 네. 저는 거기서 이제 웨이먼드가 그 방금 체리복주가 얘기한 그 부분이 슬프다기보다는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웨이먼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신이 한 그 모든 거절과 모든 실망이 여기로 데려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른 우주에서의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나 덕분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최악의 그 결과는 내가 지금 겪고 있다면 다른 에블린은 어떤 최상의 그 결과를 지금 살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괜찮네. 전 또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타적일 수 있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도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의 이 선택이 어떤 최악만 있는 건 아니고 또 다른 우주에서는 어떤 최상의 무엇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괜찮다는 생각을 했네요. 오히려. 저는 뭐 그렇게 이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나한테 그러면 그만큼 가능성이 더 있다는 거네. 가능성. 네. 나는 그러면 지금 행운 총량의 법칙처럼 아직 비어 있으니 채울 것만 남았다. 뭐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갑자기 낙관주의자랑 반대말이 뭐죠? 비관주의자의 그 얘기가 있는데 어떤 상황을 놓고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비관주의자고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어 하는 사람이 낙관주의자다. 아니 그 반대 아니야? 뭐 이 갑자기 그 논쟁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러면 그 악의 세력이 아까 말씀드렸던 조부 투파키인데요. 딸 조이의 모습과 똑같은 조부 투파키와 에블린은 싸워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뭐 그 유니버스에서 온 사람들이 계속 에블린을 공격하는 상황이었어요. 아까 디어드리도 그 알파 유니버스에서 왔을 때는 갑자기 막 스테이플러로 머리를 찍더니 갑자기 막 공격하고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아버지 공공도 나타나서 조이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커터칼로. 그것도 알파 유니버스에서 온 공공이었어요. 네. 근데 이랬을 때 에블린이 도저히 딸을 죽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뭐 이런 느낌인가? 모르겠지만 조부 투파키가 모든 세상을 경험하고 저렇게 힘이 세진 것처럼 나도 그러면 모든 세상을 경험하겠다. 내가 가장 가능성이 많다며 라고 하면서 수많은 우주로 점핑을 해서 엄청난 능력을 얻게 되는데 갑자기 에블린이 가는 다른 세계를 잠시 소개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쿵푸 영화 배우가 있고 가수 이제 눈 시력을 잃고 장애인 가수가 된 가수 약간 그 태양별이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 그다음에 피자집 삐끼라고 하죠. 이렇게 막 그 광고판을 돌리면서 하는 삐끼가 혹시 피켓을 가지고 한 얘기인가요? 뭐 그런가 보다. 왜냐면 피켓을 들고 방향 유도를 하거든요. 맞네. 그게 일본어 피켓인가 보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문득 찾아보겠습니다. 네. 삐끼는 끌기 또는 끌어들이는 사람이라는 뜻의 일본어 히키에서 유래되었고 피켓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안 가본 핫도그. 네, 그 너무 황당하고 재밌었는데 그 우주는 또 이
가까운 우주도 아니고 엄청 먼. 인류 진화의 어느 갈림길에서 파생된 우주라는 거예요. 근데 네. 거기서도 이제 설명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면 못 견뎠을 텐데 그 우주와의 접속을 근데 에블린이라서 견디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거기서는 그 사람들 손가락이 핫도그죠. 맞아요. 굉장히 그래서 뭐 그렇게 된 이유가 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또 오마주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 영화의 첫 장면이에요. 그 핫도그 핸들을 가진 사람이 그래요. 막 때리잖아요. 근데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는 도구를 사용하는 유인원 영장류가 네. 그 뼈 같은 네. 걸로 이렇게 치면서 네.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핫도그 핸드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기가 된 거지. 네. 그래서 더 진화한 거지. 그 네, 사람이 네, 네. 진화한 건데 그 핫도그 핸드 있잖아요. 네. 그분이 여기 감독 중에 한 사람이래요. 다니엘 샤이너트. 그 감독이래요. 그래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리고 좀 징그럽게 처음 몇몇 장면은 좀 이렇게 징그럽거든요. 그 핫도그 핸드? 네, 핫도그 핸드로 이제 사랑 표현도 이제 핫도그 핸드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거기서도 이제 로맨스를 곁들이더라고요. 네, 케첩. 왜냐면 핫도그에는 케첩과 그 겨자 소스. 머스타드. 네, 그걸로. 네. 거기서는 에블린이랑 그 세무청 그 디어드리. 직원 디어드리가 연인으로 나오죠. 하는 사이. 네, 그게 너무 좋더라고 나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왜냐면 현실 세계에서의 에블린은 조이가 네, 이제 베키랑 성정체성, 사귀는 거를 못마땅해 하잖아요. 근데 저 우주에서는 다른 우주에서는 에블린이 디어드리랑 사랑하는 사이인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모든 편견과 그런 나의 고집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저도 그래서 핫도그 핸드 그 세상이 너무 좋았어요. 특히나 디어드리와 애인 관계인 그 설정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나중에 버스 점핑 때문에 양자경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해서 디어드리가 상처 막 받고 이러잖아요. 핫도그 핸드 세계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또 화해할 때 네. 디어드리가 피아노 치잖아요. 발로. 네. 핫도그 핸드로는 못 치니까 이게 힘이 없으니까 그 뭐 드뷔시의 달빛이라고 하던데 네,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너무 로맨틱하고 나는 그 발가락으로 치는 장면이 그렇게 로맨틱할 줄 진짜. 저도요. 너무 좋았어요. 네. 게다가 그 세무서 직원인 디어드리처럼 그 아대 발가락에 아대하고 그랬나요? 있는 것도 너무 그러겠다. 디테일이 왜냐면은 거기는 이제 핫도그 손가락이니까 발이 일을 더 많이 할 일을 거 많이 아니에요. 할 거 아니에요. 네. 어머, 그래서 그런 것도 디테일을 섬세하게 한 것도 재밌었어요. 저는 그 우주도 웃겼어요. 그 요리사 우주 있잖아요. 요리사 우주. 라타쿠니. 저는 이상하게 거기에 가장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요? 재밌지 않았나요? 난 갑자기 왜 라타쿠니가 나오지? 라따구리. 그게 그 영어 발음으로는 라따쿤인데. 쿤이. 안석희 번역가인가 이름이? 네, 그분이 네. 우리나라는 너구리잖아. 그래서 꾸리로 하신 거구나. 꾸리로 했다고 라따쿤이. 하더라고. 아니 저는 그래서 근데 그 영어 발음도 좀 유사한 거예요. 라따구리랑. 라따쿠니. 라쿤이잖아. 라쿤. 라쿤. 그래서 라타뚜이의 라따쿤이. 어. 그랬구나. 나는 그래서 중국말로 너구리가 뭔가 찾아봤어요. 진짜요? 영어였어요. 네. 라쿤. 그랬더니 중국말로 너구리가 리더라고요. 진짜 그것도 비슷하네. 지금 그래도 한 글자는 아니었는데 그랬는데 쿠니를 가지고 그런 거구나. 네. 우리나라 너구리랑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세계가 왜 좋았어요? 저는 그 세계가 너무 마음에 가는 거예요. 진짜? 라따뚜이를 좋아하기도 했고 거기서 보여주는 이상한 유머 있잖아요. 그 머리에 쓰고. 네, 그 요리사 모자 속에 이제 너구리가 숨어가지고 이제 요리사를 이제 조정해서 최고의 요리사로 만드는 건데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근데 아무도 모를 수 없이 이미 꼬리는 뒤에 나와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설정. 저는 그런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한번 찾아봤어. 검색을 해서 라따구리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또 저랑 비슷하게 감흥한 사람들이 좀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진짜? 나에게도 라따구리가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래서 반가웠어. 정말. 나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반가웠겠네요. 네. 근데 저는 거기에 별로 감흥하지 못했기 때문에. 난 최고의 우주였는데. 그래, 핫도그 핸드에만 전 감동받았고요. 여튼 이렇게 에블린이 점핑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세계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 우주, 저 우주를 넘나들던 에블린이 조부 투파키처럼 모든 것이 되다 보니까 어디에서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2부로 넘어가면서 에블이 웨어가 되는데요. 이때 또 이렇게 허무주의에 빠진 우리 에블린이 흑화됩니다. 갑자기 주변 사람들을 다 해칩니다. 상처를 줍니다. 아까 그 네. 라따구니 거기도 라따구리한테도 갑자기 폭로를 해서 네. 너구리가 잡혀가게 만든다거나. 네, 그때 되게 가슴이 아팠어.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막 갑자기 막 그 유리 조각으로 웨이먼드를 찌른다든지 네. 또 세탁소에서 야구방망이로 세탁소 유리문을 네, 막 네. 부수고 막 네. 이렇게 흑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흑화를 되다가 갑자기 돌이 됩니다. 왜 웃었어? 아니, 되게 황당하잖아요. 돌이 된다는 게. 근데 저는 사실 이 장면에서 영화에서 돌이 될 때 돌이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자막이 나오죠. 자막이 나오잖아요. 고요하게. 그래서 조이는 검정돌이고 네. 에블린이 약간 회색 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이는 검정 자막으로 나오고. 아, 그런가요? 네. 우리 에블린은 회색 가까운 자막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개봉할 때도 황석희군요. 안석희가 아니고 황석희 그 번역가가 우리도 자막을 그렇게 좀 색깔을 다르게 해달라고 했대요. 사실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네, 그러겠네. 그랬을 때 이게 생각 외로 좀 엄청나게 노가다가 들어가는 작업인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막 미안한데도 부탁을 해서 그렇게 했고 자막 작업자가 진짜 노가다 해서 그렇게 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폰트 색깔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닌가 보네요. 그러게요. 나도 그래서 위치도 바꿔주고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리고 첫 번째 그 장면에서 막 중국어랑 광둥어랑 영어랑 막 섞어서 얘기하잖아요. 웨이먼드랑. 네. 그때도 뭐 중국어랑 한국 그 영어랑 자막 색깔을 다르게 했다고 하고요. 네. 뭐 그랬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돌 장면에서 솔직히 말해서 영화관에서 처음 볼 때는 졸았습니다. 아, 그러셨어. 근데 이번에 볼 때는 안 졸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하면 이 장면이 정말 이 영화가 유니크하다는 거를. 정말 유니크해요. 그리고 진짜 좀 황당한 게 이 돌들이 눈을 붙이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구글리 아이라고 하죠. 그 눈이 그 웨이먼드가 이게 장난스럽게 손님들 그 짐에도 붙이고 맞아. 자기네 그 집에 있는 어떤 물건에도 붙이고 해서 에블린이 되게 질색하거든요. 맞아, 이런 맞아. 장난 좀 치지 마, 재미없어 이러면서. 맞아. 근데 웨이먼드는 나름 이제 좀 재밌게 지내려고 좀 마음 좀 밝게 풀어주려고 살려고. 그런 건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에블린은. 그래서 저는 사실 영화 처음 볼 때도 그 눈을 주인공이 떼잖아, 막 계속 이렇게. 주인공이 나는 웨이먼드라고 생각했어. 웨이먼드가 세상을 구한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맞아. 생각했어. 근데 그 구글리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는. 네. 그 인형 눈깔이 베이글이 이제 에브리띵 베이커리라고 나중에 조부 투파키가 그 에브리띵 베이커리라고 만들잖아요. 네. 그게 검정 원 네. 중간이 하얗고 그게 반전이 되는 거잖아요. 에브리띵 베이글은 모든 걸 빨아들이고 소멸시키는 거라면 이 구글리 아이 반전된 거는 모든 걸 소생시키는 그 반전이 있는 건데 그거를 또 우리 웨이먼드가 역시. 네, 그 인형 눈깔이 그런 의미였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 에브리띵 베이글은 실제로 있대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 그래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라면 베이글 종류 중에 하나구나. 종류 중에 하나래요. 뭐 어니언 베이글, 뭐 플레인 베이글 이런 것처럼 에브리띵 베이글은 위에 진짜 뭐 아무 뭐 곡류든 뭐든 많은 거를 다 올린 다 때려 넣은 베이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인들한테는 엄청나게 친숙한 베이글인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인들이 봤을 때 그걸 에브리띵 베이글이라고 하면 우리가 느끼는 거랑 조금 더 달랐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호빵 같은 느낌이랄까. 아, 그러네요. 네네. 저는 저희한테 베이글이 이게 그렇게 친숙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근래에 런던 베이글샵 이라고 되게 유명한 저 월드타워에 빵집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줄 서서 먹더라고. 전 안 가봤는데 그래서 인스타에 많이 뜨고 해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이미지를 보면서 저는 그 에브리띵 베이글을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거기도 뭐든 넣을 수 있는 거긴 대신 속을 채워. 반을 잘라가지고. 그래서 뭐 대파 쪽파 베이글 무슨 뭐 크림치즈 뭐 얹어가지고 한 베이글 별의별 베이글을 다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온갖 짬뽕이 그런 거 에브리띵 베이글인가 하면서 봤죠. 그렇지 않고 그냥 진짜 위에 원 만들 때 만들 때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 제가 서두에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 보러 갔다 왔다 했잖아요. 네. 그 월드타워에서 하더라고요.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해서 거기를 제가 처음 가봤거든요. 어디 있어요? 상암? 잠실. 잠실 타워.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1층에 있더라고요. 런던 베이글. 근데 사람들이 줄 서서 먹어요. 웨이팅? 네.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베이글이 도대체 뭐길래? 저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네. 그 돌이 아무튼 그 대화가 좀 이렇게 그 장면 자체는 되게 황당했는데 대화는 되게 철학적이더라고요. 맞아요. 철학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둘이 처음에는 그 돌들도 처음에는 약간 다투죠. 맞아요. 이렇게 다투다가 이제 그래도 나는 너한테 갈 거야 하다가 이제 조이 돌이 필요 없어 하면서 떨어지나요? 맞아요.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막 약간 여기에서 되게 철학적인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중에 인상적인 게 우리 인간이 너무나 사소하고 멍청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역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셨던데 철학을 많이 넣었다고 해요. 뭐 허무주의, 그다음에 까미의 부조리, 그다음에 뭐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뭐 이런 그런 걸로 해석하시는 불교적이기도 하고 맞아. 선불교. 네. 그 베이글 그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게 선불교 모양이다라고 엔쇼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선불교 모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글리 아이 그것도 세 번째 눈 그것도 깨달음을 얻는 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관세음 보살의 눈, 그리고 뭐 이 영화의 포스터도 탱화처럼 거기에 이제 구글리 아이드 아까 그 인형 눈깔들이 많이 붙어 있고 이런 거 보면 그런 어떤 철학적인 것도 엄청 담아낸 이 다니엘즈 이 감독들이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이 대화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교육적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교조적이진 않아. 맞아. 네.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이 한편으로 황당하다 보니까 그게 거부감 있진 않아요. 그렇게 교육적으로 하는 말들이 만약에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했으면 가르친다는 느낌이 들거나 맞아. 그랬을 텐데 이제 그게 아니어서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 아까 말했던 블랙홀 그 베이글처럼 엄청나게 빨려 들어가면서도 소용돌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도 뭔가 이 중심점을 잡아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정신 없잖아요. 빨려 들어가면. 네. 그런데 좀 또 그런 기조는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에블린이 흑화가 돼서 모든 게 다 의미가 없다. 에블린은 수많은 우주에서 수많은 에블린이 되어보고 나서 그 nothing matters라는 말을 그게 이제 허무주의에서 그 대사를 여러 번 하거든요. nothing matters라고 하는데 그렇게 허무하다고 하면서 그래
그러면 베이글로 들어갈래? 그래 조부랑 같이 손잡고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때 웨이먼드가 웨이먼드가 구한 거야. 그러니까 다들 혼란스럽고 무서워서 불안해서 그런 거지. 그런 거 이해해. 근데 나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정해져야 된다. Be kind. 우리가 내가 아는 거는 친절해지는 것뿐이다. 다정해져야 한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제발 be kind, 친절함을 보여달라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에블린이 자각을 성찰을 네. 하죠. 한 대 딱 쳐서 네. 깨달음을 당신 얻죠. 보기엔 내가 굉장히 약하고 좀 어리석은 사람 같지만 이 다정함이 나의 전략이었다. 나의 무기다. 살아가는 그렇게 얘기하고 맞아.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리고 그 쿵푸 배우였을 때 그 우주에서의 웨이먼드도 비슷한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에블린이 한번 상처를 줘요. 나 자기같이 그 가난한 남자랑 살고 싶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막 상처 주는 말을 하는데 그 와중에 또 웨이먼드는 그래도 이 품격을 갖추면서 다음 생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뭐 당신이랑 같이 세탁소도 하고 세금도 내면서 살고 싶다. 내면서 살고 싶어. 라고 얘기한 게 너무 멜로 아닌가요? 그거 멜로였어요. 네. 그 우주를 이제 에블린이 딱 이렇게 경험하고 와서 깨달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히 멜로였고요. 그리고 저는 그 웨이먼드가 이 얘기를 할 때 정말 너무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았고 우리가 좀 무능력하다라고 보이는 사람 좋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구하는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고 많이 다정해져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에블린이 정신을 차리지만 조부 트바키는 에블린에게 덤벼듭니다. 덤벼들지만 에블린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다 처치하죠. 다 처치하죠. 계단에서 무술 씬이 있죠. 전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약간 좀 B급 감성이 있긴 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에블린이 자기의 그 무술 실력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처단했다면 여기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픈 부분을 한 번씩 이렇게 어루만져준다고 해야 되나? 맞아. 아니 거기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 그 조부가 막 싸우려고 덤비거든요. 저 죽자고 덤빌 때 에블린은 그 무술 장면을 하면서 딱 손을 내밀어요. 이렇게 포옹할 듯이. 포옹할 듯이 약간 감싸듯이 내밀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 장면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싸울 때도 맞아요. 누가 이렇게 달겨드는데 그 사람 감싸는 느낌. 뭐 여기 뭐 뒤에 척추가 뭐 어떻게 잘못돼서 여기가 아픈 거야. 그 사람의 맞아. 과거가 나와. 그랬더니 에블린이 쿵푸로 그 혀를 만져줘. 맞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에블린의 손길을 받고 시원해져. 그러면서 딱 나아. 그리고 그 맨날 찝쩍대는 그 아저씨한테는 이게 향수를 뿌려줘. 맞아. 그런 씬이 수류탄을 향수로 만드나? 맞아. 맞아. 그런 장면들이 너무 이상한데 감동적이다. 다정하네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가 타고 있던 그 휠체어랑 이렇게 합체가 되면서 이상한 그 로봇 옷을 입고 이렇게 딱 와서 또 에블린을 이렇게 한번 겁박을 해요. 근데 그 로봇 같은 그 옷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 마스킹 테이프로. 근데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 이게 저예산 영화. 오히려 더 좋아. 그런 게 오히려 더 예술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콜라주, 이게 영화만 콜라주한 게 아니고 실제 소품들도 그런 감각으로 만든 느낌? 그래서 아무튼 아버지를 그렇게 했는데도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아버지 역시 에블린이 용서한다고 해야 되나? 포용을 해요. 맞아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싹 풀어줘요. 자기가 겁박하고 있던 에블린을. 맞아요. 그렇게 해서 에블린이 조부 두파키한테까지 가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씬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네요. 네. 제가 또 잊고 있었네요. 네, 좋네요. 그래서
조이는 뭐 여전히 그래도 난 떠날래. 나는 소멸될래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어디에서든 무엇이든 될 수 있으니까 다른 딸이 있는 그런 엄마가 돼라고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에블린이 난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네. 조이가 어떤 한순간뿐이야. 네, 이런 말이 상식이 통하는 건 뭐 한 줌의 시간뿐이야. 넷플릭스 자막은 그런데 또 다른 데 찾아보니까 찰나의 시간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는 모래 알갱이 하나 네. 정도의 시간뿐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서로 번역할 때 찰나라고도 하고 그러던데 그랬더니 우리 정서는 찰나죠. 네, 네. 에블린이 그러면은 그 순간을 소중히 할 거야.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너랑 있을 거야. 감사하죠. 네. 그러면서 돌멩이도 같이 떨어지고. 맞아요. 잡는 게 아니고 떨어진 조이 돌멩이랑 에블린이 뒤쫓아서 같이 떨어지는. 예, 그래서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갑니다. 그래서 3부 All at Once인데요. All at Once에서 보면 이제 제가 1, 2, 3부 전부 그 영수증이 쌓여있는 그 식탁이라고 했잖아요. 3부 식탁은 어떻게 되냐면 그 웨이먼드가 칸이 있는 파일에다가 영수증을 집어넣고 있고 옆에 조이도 챙기고 있고 할아버지 차 마시고 있고 이런 장면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영수증 더미를 들고 세무서로 가죠. 가서 또 디어드리를 만나서 뭐 그 차를 태워준 사람은 또 베키고. 네, 베키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에블린한테 웨이먼드가 있다면 이제 조이한테는 베키가 그러네. 있는. 참 베키를 잘 만났네. 이 엄마랑 딸이 무슨 복으로 네. 그렇게 좋은 반려자를 네. 만났네요. 그러게요. 네. 사실 뭐 무능력하다고 했지만 웨이먼드가 계속 디어드리를 설득해서 디어드리가 현세의 디어드리가 6시까지 연기도 해주고 일주일 세탁소에 와서 그거 집행할 때도 또 그것도 연기해주고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웨이먼드. 그런 좋은 배필을 맞아서 그걸 이제서 깨달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요. 뭐 또 다른 좀 저는 인상적인 베키가 참 좋더라고요. 아, 네네. 베키한테도 또 마지막에 또 유머로 에블린이 머리 좀 깎아. 길러. 머리 좀 길러. 그 이렇게 와중에, 얘기하잖아. 그것도 참, 근데 그것도 참 뭐라고 해야 되나. 베키는 알아요. 나에 대한 어떤 애정에서 나온 말이다. 친하니까 하는 말이다라는 거를 베키는 알잖아요. 베키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에블린이 자기한테 좀 짜증스럽게 하거나 자기를 못마땅해 하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그냥 다 받아주더라고요. 맞아요. 그 처음에 에브리띵 장면에서도 조이가 이제 데리고 왔을 때 오면 같이 온다고 말 좀 하지. 지금 3인분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아. 너무 못됐지. 사람 앞에 두고. 그러니까. 그래도 웨이먼드가 전에 얘기해서 베키나 아버지 돌보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온 거다라고 이제 웨이먼드가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세무서 가야 되니까 딸은 번역하러 가야 되고 네, 통역하러 가야 네. 되고. 그래서 같이 온 거다. 그러니까 잊고 있었던 거지 에블린은 그거를. 근데 그래서 그 장면에서도 그 베키는 뭔가 이렇게 식탁에서 뭔가 차리는 걸 돕고 있어. 사람 좋게. 맞아. 그 멸시를 당하면서. 그러니까 참 좋은 사람 만났고 그 중국 이민자잖아요. 네, 중국 가족이. 이민자인 에블린에게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또 다른 사실 멀티버스이잖아요. 어떻게 그러네요. 보면 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 홍콩에서 살았으면 뭐 다른 인생이었겠죠. 그런데 미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이민자 2세들 조이와 같은 이민자 2세들한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또 이민자 2세로서 그리고 유색 인종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의 혼란도 있지만 사춘기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또 혼란과 그다음에 자기는 또 성 정체성도 소수자야. 그러니까 2중, 3중, 4중고를 겪는 조이의 어떤 상황들도 있었는데 그런 조이의 상황을
베키라는 훌륭한 애인이 또 그거를 커버를 해주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성적 지향 아닌가요? 성 정체성 지향 그렇죠. 네. 지향이겠네요. 이제, 네. 정체성. 왜냐면 자기가 이제 여성임을 부정하진 않으니까 생물학적인 지향이네요. 그러네. 네. 아니 근데 정체성도 그런가? 똑같은 거 아니야?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 나의 정체성이 내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이렇게도 얘기하니까. 그런 레즈비언으로서의 정체성.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베키가 아니, 나중에 근데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뜻이죠. 네네. 정체성이라는 게. 네.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은 다른 개념이며 구분하여 쓰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 베키가 그 세탁소에서 하는 그 파티? 파티 때도 오잖아요. 맞아. 근데 오는데 의상도 어떤 자기 나름대로 중국 문양이라고 생각해서 뭔가 이렇게 하늘색 바탕에 섬세하다. 그 금색? 노란색의 그 어떤 약간 용무늬 같은 나는 아니 생각 당청무늬인가? 못했네. 그런 걸 입고 온 거야. 그 이제 나중에 그랬구나. 그 에블린이 뭔가 딱 깨달아서 아버지한테 소개하잖아요. 아버지 베키는 조이의 여자친구예요. 라고 소개하니까 조이는 못 참겠어 하고 이게 뛰쳐나가지만 베키랑 할아버지랑 딱 남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의외로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여자친구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 씬이 있거든요. 근데 베키는 못 알아들어. 왜냐면 중국말로 하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 본 의상이 뭔가 골라 입고 온 느낌의. 훌륭하네. 정말 마음에 들고 싶은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네. 짠하기도 하고. 네, 그렇네요. 그 세탁소에서 그 세탁기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원. 그것도 같이 이제 그러네요. 같은 의미로 했다고 하고. 세탁소에서 아까 강아지 데리고 온 고객의 번호, 세탁물 번호가 42번이거든요. 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 보면 모든 것을 알려주는 컴퓨터인가? 뭐 이런 게 있대요. 거기서 우주의 의미는 뭐야? 나의 의미는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42라고 내놓는데요. 그래서 그 42가 거기서 온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우리 김혜리 평론가님이 하셨습니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서 42는 3. 우주 그리고 모든 것, 즉 에브리띵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얻기 위해 우주에서 둘째가는 컴퓨터 깊은 생각, 딥도트가 750만 년 동안 계산한 결과 나온 답변이라고 한다. 모든 것, 에브리띵이라는 막연한 질문으로는 40이라는 답이 나와도 그게 무엇에 대한 답인지 알 수가 없으니 궁극의 질문을 얻기 위해 우주에서 첫째가는 컴퓨터인 지구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 소설의 설정이다. 즉 지구는 모든 것, 에브리띵에 대한 질문을 위한 컴퓨터였던 것이다. 네. 굉장히 많은 영화를 오마주를 한 거네요. 네. 이 영화 자체가. 네. 어쩐지 네. 난잡하더라고요. 근데 그 난잡함이 되게 좀 미학적인 느낌 난잡함이었어요. 네. 그 김범준이라고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그 성균관대학교 맞아요. 김범준 교수. 네. 범준의 물리다라는 유튜브 하시는데 이분이 그 에오를 다루시면서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 보면 무한 확률 추진기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서 이제 무한 확률 추진기의 그 의미를 얘기를 하시면서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가능하다는 얘기와 같다. 왜냐?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은 확률이 0이 아니라는 뜻이다. 확률이 0이 아니라는 뜻은 수많은 가능성이 그중 하나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이다. 뭐 이런 멋지네요. 이런 것들을 구현해낸 게 아닌가. 이 작품이 에올이 그런 멀티버스를 그런 식으로 구현한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그러게요. 하셨습니다. 그 사실 그 멀티버스를 가지고 다룬 영화나 아니면 뭐 그런 게 꽤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근데 멀티버스를 이런 식으로 좀 다룬 게 좀 신선했고 왜냐면 우리가 그때 한참 코로나를 겪을 때여서 일상에서는 메타버스 맞아. 메타버스 우리 교육도 사무실에서 했잖아. 교육도 했어요. 네, 맞아요. 앞으로 메타버스 써야 될 수도 있다 하면서 맞아. 그래서 약간 게임
맞아요. 게임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다들 아시죠? 근데 요즘에 안 쓰는 것 같긴 해요. 메타버스를 굳이 그죠. 쓰진 않은 것 요즘 줌도 같은데. 잘 안 쓰죠. 네. 네, 근데 그 메타버스를 이용한 뭐 게임이나 이런 거를 저희보다 밑에 세대들은 그 일상적으로 그 게임을 맞아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메타버스라는 주제가 약간 핫할 때 이 영화가 나왔었고 좀 한편으로는 엉뚱하게 표현을 한 것 같긴 했지만 그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우주의 나로 점핑하는 이런 것들을 요즘 뭐 신세대들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까 그 게임 얘기하셨지만 게임에서도 그 전에 부캐란 말을 했죠. 그쵸. 요즘 부캐란 말 안 쓰죠 또. 요즘에 또 안 쓰는 것 네.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 부캐가 뭔지 몰랐는데, 네, 부캐죠, 사실. 부캐. 그런 부캐. 근데 인스타그램에서의 나, 정말 다른 여러 가지 이미지. 그 역시 나다. 나도, 네. 그 역시 나이기도 하고, 네. 나가 아니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롤플레잉 할 때 그도 나일 수도 있고, 나가 아니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였던 것 같고요. Nothing matters.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더 있는 것이다 라고 완전 이 영화가 선불교네 진짜. 이 영화가 네. 그쵸 공즉 네. 시색 네. 색즉 시공 네. 네네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얘기를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혹시 더 하실 원래 이 영화의 주인공을 이 감독들이 성룡을 주인공으로 하려고 했대요. 성룡이도 재밌었겠다. 근데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성룡이 그 주인공이고 남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성룡이 주인공이고 그 아내를 웨이먼드? 양자경으로 하고 웨이먼드 역할을 양자경으로 하고 성룡이 이 멀티버스를 겪는 생활에 찌든 근데 성룡은 사실 생활에 찌든 이미지가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요? 평범한 가정? 그런가? 그래요? 아니, 왜냐면 양자경도 꽤 그 귀족적인 이미지긴 하거든요. 사실은. 양자경 자체가 이제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예스 마담이나 이런 역할로 하긴 했지만 성룡은 그래도 양자경은 와우 장룡이나 이런 쪽으로 좀 헐리우드로 넘어와서 약간 이미지 변신을 하지 않았나 나는 조금 생각이 들긴 드는데 성룡 자체는 코믹한 어떤 배우잖아요. 네. 근데 물론 잘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양자경이 해서 더 낫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만약에 아버지와 딸의 관계였다면 성룡이 아빠인가요? 성룡이 아빠고 조이가 딸이고 이제 양자경의 역할을 아빠인 성룡이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세금에 찌들어 있고 부인은 밝고 뭐 이런. 근데 느낌의. 양자경이 훨씬 좋긴 하네요. 그렇죠. 양자경이 훨씬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성룡 죄송합니다. 의문의 비밀배를 하셨는데. 아니 네. 그리고 저는 기대를 안 했는데 여기 나온 모든 배우들이 왜 이렇게 무술을 잘하죠? 양자경은 원래 뭐 무술 배우기도 하고. 네. 아니 그리고 그 조연들도 무술을 다 너무 잘했거든요. 그 라따구리 그 배우도 잘했고. 다들 그런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잘하는 네. 거 그래 아닌가? 한편으로는 이게 이 감독은 중국계 미국인. 네, 중국계 미국인이고 그냥 미국인인 네, 것 그리고 같아요. 이게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중국계 배우들을 주조연으로 한 영화이다 보니 한편으로는 오리엔탈적으로 그런 장면을 굳이 넣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꼭 그 무술이 필요한가?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재밌긴 했어요. 그리고 왜냐면 꼭 쿵푸가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두 쿵푸를 하고 그 쿵푸 영화를 되게 좋아하시고 이 감독들이 쿵푸 영화를 엄청 좋아한다고 하고 뭐 왕가이한테도 열광한다고 하고 하니까 그런 영화들을 좀 차용하다 한번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말씀대로 또 매트릭스도 엄청 좋아하신대요. 매트릭스에서 갖고 온 거 일단 뭐 매트릭스에서 갖고 온 것도 되게 많잖아요. 이게 뭐 이게 유니버스라는 어떤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변하는 이런 것도 비슷하고 요원들이 있고 요원들이 있고 이런 거 생각 그리고 그 뭐
총알 맞을 때 이렇게 피하는 모습이랄지 네, 이런 것도 약간 총알 매트릭스 잡거나 매트릭스 갖고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감독이 또 중국계 이민자 2세이다 보니까 또 중국 양자경이 주인공이니까 네, 포기할 수 없죠. 네, 그부슬 씨는. 키어이칸도 또 네, 아니 너무 잘했어요.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또 보니까 감독들이 젊더라고요. 네, 88년, 87년 이렇더라고요. 네. 전 그래서 상을 많이 탔잖아요. 근데 되게 좀 센세이션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전작들이 특별히 광고 하시던 분이었고 뮤직비디오 광고인데 네. 이렇게 영화로 이렇게 노미네이트 되거나 그런 작품은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이걸로 성공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어디 학교를 같이 다녔대요. 두 분. 대학교를 같이 다녔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저는 이름이 좀 흔한 편이라서 제 이름이랑 비슷한 사람들을 참 살면서 많이 만났거든요. 학교에서도 만나고 직장에서도 만나고 그랬는데 이름이 같은 분이랑 친하기가 쉽지가 않던데. 그러게 둘 다 다니엘이네요. 이 다니엘. 예명이 아니고 진짜 자기 이름인가 뭐죠? 네, 그래서 스위스 다니엘. 아미맨은 또 다니엘 이름 뭐죠? 다니엘 관? 아니, 사이너트? 사이너트 배우가 다니엘 사이어트? 배우가 그 해리포터의 그 배우예요. 다니엘 뭐죠? 클리프인가? 다니엘 클리프인가? 다니엘 레드클리프입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다니엘인 그렇구나. 거예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다니엘즈. 네. 여튼 재밌게 봤고요. 우리나라로는 전부 이응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everyone,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all at once 다 이응이잖아요. 이응이로 얘기하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응. 네. 네. 여튼 뭐 오랜만에 다시 본 영화지만 다시 봐도 재밌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조금 또 흘려가면서 또 다시 좀 봤는데 보면 볼수록 또 새로운 게 나오는 것 같고 재밌게 봐서요. 여러분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여기서 다음을 기약하면서 저희가 참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간혹 계시구나.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소개를 해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제가 다음 방송 때 좀 정리가 되면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안녕. 안녕. 네. OTT를 골라보며 하루의 피로를 풀지 때론 뜨거운 눈물로 때론 크게 웃으며 한숨도 날려버리자 오늘은 또 뭘 볼까 OTT 프리